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중앙치매센터가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는데요. 60세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로 암을 제치고 치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무서운 치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뇌의 모습이 변하는지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군데군데 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이번엔 그럼 정상인의 뇌와 치매 환자의 뇌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뭔가 정상인의 뇌는 빽빽한데 네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뭔가 헐겁다, 엉성하다 이런데 왜 이렇게 뇌가 이렇게 비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치매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다른 인지 영역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걸 치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그러한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피질에 쌓이게 되고 그게 다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도 독성화시켜서 축적되게 되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뇌세포를 파괴시켜가지고 저렇게 뇌가 통통했던 뇌를 굉장히 위축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게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에 대한 비밀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뜯기 전에 치매는 어떻게 오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뭘까요? 치매는 티 팍팍 내고 오지 않는다? 뭔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치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슬금슬금 오나 봐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치매는 인지장애가 분명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치매의 원인은 거의 15년, 2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나왔던 알츠하이머 치매, 베타 아밀로이드도 15년, 20년 전부터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20년 전부터 내가 이 생활 관리를,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국 성적표가 치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5년,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간적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를 하든 예방을 하든 40, 50살에는 적어도 그 치매 위험군인지 아닌지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미리 검사를 하면 치매 예비 환자인지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요새 저희가 의학하고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요. 병원에서 페트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그다음에 뇌척수의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40, 50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인지 저하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지만 40, 50대 건강검진 차원으로는 저희 선생님들이 권유하고 있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40, 50대에 이러한 병이 있다고 실제로 알츠하이머 병을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다 치매 상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생활습관 조절,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등, 고혈당 같은 걸 잘 조절을 하면 이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검사 받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치매에 대한 비밀 두 번째 볼게요. 쪼그라들고 엉성해진 뇌는 어쩌지 않는다. 보기 좋지 않는다. 말이 안 되나요? 말 괜히 만들지 말아요. 그냥 바로 답 볼게요. 자, 쪼그라들고 엉성해진 뇌는 재생되지 않는다. 안 돌아오나 봐요. 네, 앞서 보신 사진처럼 뇌가 이렇게 쭈글쭈글 쪼그라지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뇌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이 영역들이 망가지게 되는 원인들, 뭐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또는 알츠하이머병 이런 병들이 생겨서 근본적으로 마지막에는 뇌가 위축이 오게 돼요. 근데 이걸 정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뇌 신경세포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망이 강화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런 신경세포망이 끊어지더라도 이 치매 증상으로 넘어가는 거를 더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치매약이 개발됐다, 뭐 예방약이 나왔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약을 쓰면은 쪼그라든 뇌도 이렇게 쫙 펴질 수 있나요?
예, 최근에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주사제, 그러니까 레카네맙, 도나네맙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 경두인지 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이 아밀로이드가 확인이 된 환자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리아라고 하는 뇌부종 뇌출혈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MRI를 여러 번 찍어야 되고 또 이 주사제도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1년 약값이 거의 3천만 원 이상이 돼요. 와. 비싸다고 다 좋은 약은 아니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경제성, 또 안정성, 효과, 부작용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약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세 번째 비밀로 준비했습니다. 네. 최고의 치매 약은 머리 쓰기와 운동이다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약은 결국에는 몸과 뇌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머리 쓰는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거나 또 악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뇌의 신경회로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서 뇌의 인지 예비능을 축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걷기 운동을 하거나 근력 운동과 같이 지속적인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요. 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뇌세포를 깨우게 되는 성장인자의 분비가 증가되게 되면서 실제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